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방법과 법적 규제, 그 다음에 어떤 조건에서 재이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교적 공학적인 요소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숫자의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항목, 항목 위주로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나 상수를 이용을 할 때 또는 수요자한테 공급을 하고 수요자가 사용이 끝난 용수를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를 하는 그 자체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지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뭐냐면 하수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 처리수,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공급을 받아서 정수처리장에서 정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리수를 송수관을 통해서 보내 가지고 배수지에서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수용가 쪽으로 물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각 수용가에서는 물을 받아가 쓰고 난 다음에 배수의 정의가 뭐냐면 한번 쓰고 난 물을 다시 그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 이것을 우리는 하수 내지 폐수라고 그럽니다. 폐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산업폐수를 주로 이 얘기를 하는데 하수는 그야말로 생활하수,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또는 공동시설에서 버려지는 주방에서 그 다음에 청소용수, 주로 그렇겠죠. 그 다음에 버릴 수 있는 것이 이제 화장실, 그 다음 싱크대물,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하수의 대상이라고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 하수도라고 하면 하수도입니다. 물이 지나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수도꼭지에서부터 하수처리장까지 갔다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된 다음에 공공수역으로 내보내는 이 전체의 시설을 우리는 하수도라고 합니다. 그 하수도라고 하면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하수관과 모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그 다음에 공공처리수 재이용시설,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중수도 배수시설, 개인 하수처리시설, 그 밖에 공작물, 우수 토실, 이런 걸 다 합해가지고 우리는 하수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수도법 제21조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여기는 공공처리수 재이용죠. 처리수의 이제 재이용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관리청, 이제 그 말은 지방자치단체겠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어떻게 재이용하느냐 이런 게. 그러면 가장 이제 정해놓은 것이 뭐냐면 공업용수,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세차용수, 청소용수, 조경용수, 이런 거, 그죠? 이런 용도에 따라서 제2용수라고 합니다. 제2용수.
이를 필요로 한 자에게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사업장 내에서의 공업용수로 다시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정원용수로 쓰거나 그 다음에 지하철 객차를 세차할 때 쓰는 이제 세차용수, 그 다음에 이제 도로에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해주는 이제 살수용수, 그다음 청소용수, 조경용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물론 뒤에 거기에 적합한 수질의 항목과 더불어 어떤 수질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용도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규정에 따라서 처리수를 제2용수 또는 공급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와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법 시행령 제17조에 제2용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럼 누가 할 수가 있고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런 규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세차용수, 그다음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이에요. 이 전부를 이제 제2용수라고 하는데 이용을 공급해야 되는 데서 하루 하수 처리 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5천 톤 이상인 공허 처리 시설을 말하며 해당 공공처리 시설이 제2용수를 이용하거나 공급해야 하는 양을 1일 하수처리량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그죠? 100분의 1, 5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5,000톤에 100분이면 50만 톤인데, 그죠? 50만 톤에 그거의 5 이상이니까, 그죠? 50만 톤에 5분의, 100분의 1이면 50만 톤에 100분의 1이면 50만 5천 톤, 뭐 그쯤 되겠죠. 어쨌든, 그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중수도의 정의가 있습니다. 중수도를 설치를 하는데 이 중수도는 뭐를 중수도라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중수도는 뭘 중수도라 그러느냐. 이제 법률적 근거가 화수법 제26조의 중수도의 설치라고 이 어디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하거나 또는 반드시 처리해야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단독 운영 100분의 10 이상, 그러니까 10%를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 통보해야 되고 단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2용수를 사용 수량의 100분의 10 이상 공급받는 경우에서는 그렇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법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용량에 따라서 그렇겠죠. 자, 그럼 어떤 용도로 쓸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8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 제2용수, 그 다음에 조경용수. 도시 제2용수라 하면 도로를 세척하거나 더울 때 또는 먼지가 많이 나는 계절에 살수용수로 사용을 하고 화장실 세척용수로 쓰고 건물 내부의 비염용 인체 비접촉 세척용수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 제2용수.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이 우물이나 협작물의 청소 용도로 사용을 하며 건강상의 위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비대 등을 통한 인체 접촉 시에는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경용수라고 하면
도시에 있는 가로수, 그다음 화단 뭐 이런 거, 체육시설의 잔디. 그렇지만 이 잔디도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의 잔디라는 것은 실제로 인체에 접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꺼립니다. 그죠? 식물이 그냥 생육에 필요한 물을 공급한다. 이것만 봐도 사실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시 제2용수에 주로 많이 쓰는 게 건물 외부의 청소, 그 다음에 도로의 세척, 그 다음에 이제 살수, 먼지 나지 않게, 그 다음에 화장실 세척용수인데, 화장실 세척용수도 사실은 이 제2용수를 가지고 화장실을 제2용 세척수를 쓰게 되면 사람들이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 다음 비데를 통한 것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조경용수도 비접촉, 사람이 접촉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만 쓸 수 있는 뭐 관계용수, 그 다음에 이제 골프장 뭐 이런 거지만 사실은 골프장에서는 주로 골프장 자체 내에서 개발한 지하수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천 유지용수하고 진수용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천 유지용수라는 것은 하천에 물이 흘러야 합니다. 그죠? 하천에 물이 흘러야 되는데 하천에 물이 마를 것에 대비해서 하수처장에서 처리된 물을 하천수가 흐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천의 유지 유량을 지킬 수 있도록 하천 유지용수를 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어떤 습지가 있을 경우에 습지에 공급하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만약에 이를 저류를 하게 되면 하수처장에서 질소라 인을 완벽하게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물이 이제 고여 있고 그 다음에 봄부터 가을까지 따뜻한 태양빛이 비추면 거기에 조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 유지용수는 그야말로 흘러가는,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흘러가는 물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친수용수라는 게 뭐냐면, 친수용수는 친수용수에 주로 이제 이게 전량을 쓰는 게 아니라 보충수로 주로 많이 씁니다. 친수용수의 주변에 조경수 또는 화단 또는 녹지지역, 그 다음에 수목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이런 거, 수변 휴양실 같은 게 물 이용을 하고 있는, 물놀이를 하는 데서 실제로 제2용수를 쓸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친수용수의 목적인 주로 보충수에 해당됩니다. 보충수. 그래서 처리를 아주 철저히 할 경우에는 물론 이제 피부에 닿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수처리수를 가지고 수영장에 물을 공급을 했을 때 과연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용수가 있습니다. 농업용수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하천 유지용수로 하수처장의 처리수를 흘려보냈을 때 하천의 유지 유량이 확보가 됐을 경우에, 하류에 있는 농지가 인접되어 있을 경우에는 농업용수로 퍼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작물의 관계를 위해서, 관계라는 것은 물을 뿌리는 거죠. 이리게이션. 그 다음에 식용작물에는 쓰지 않습니다. 직접 식용에도 쓰질 않고, 주로 이제 간접 식용으로 쓸 때는 주로 많이 쓰긴 하지만, 일단 수질이 보장돼야 됩니다. 농업용수의 수질이 보장되어야 하니까, 실제로 농업용수도 사용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습지용수가 있습니다. 습지용수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천의 자정작용이 있다고 가정이 됐을 때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이제 배출수를 하천 유지용수로 쓰면서 그 주변에 습지가 조성이 될 때 습지용수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천 유역에 대규모 습지에 대한 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 병원균이나 이런 것은 다 제거가 되고 난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거쳐서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제 지하수 충전입니다. 지하수 충전은 사실은 이게 미국이나 유럽, 북유럽이나 유럽에서 하수처리수를 지하수로 함량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지하로 또는 지상의 스프링클러로 잔디를 키운다든지 농작물을 키우는데 이제 수량이 부족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하수 충전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이제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게 사실 이제 이 지하수로 충전할 때 하수 처리수 안에 들어있는 오염 물질이 완벽하게 처리가 되었느냐, 그다음 분해가 되었느냐, 또는 분해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걸 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업용수가 있습니다. 공업용수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산업체에 노출되어 있는 공지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물을 뿌려주는 뭐 이런 거, 그다음 냉각용수, 그다음 보일러용수, 그다음 공장 내부에 이제 공정수 뭐 이런 걸로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업용수 중에 정밀화학공업이라 그다음 정밀기계공업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냉각용수, 보일러용수, 그다음에 일반용수, 그다음에 이제 산업체의 빈 공간에, 그다음에 녹지 공간, 그다음에 수목의 수량 공급을 위해서 주로 많이 쓰게 되는 그런 걸로 주로 공업용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가지입니다. 자, 8가지를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도시 재생수, 그 다음에 조경용수, 그 다음에 하천 유지용수, 친수용수 4가지죠. 그 다음에 농업용수 5가지, 그 다음에 습지 유지용수, 지하수 충전, 공업용수. 그래서 8개의 용도로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가적으로 처리를 하면 이런 용도의 용도로 처리수를 다시 쓸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수질 항목별 처리 방법으로 본다면 중분류, 소분류로 본다면 이제 대부분 대분류를 하게 되면 위생 항목이 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장균, 왜냐하면 하수를 처리했기 때문에 대장균수, 그다음 BOD, 그다음 탁도, 냄새 나는 취기, 색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수질 항목에서 대장균, 그 다음에 탁도, 냄새, 색도, 뭐 색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쓰기를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하면 이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보면 한회여가법, 그다음에 역삼투, 오존산화, 자외선 소독 이런 거. 그럼 BOD는 이미 많이 처리를 했겠죠. 생물막 여가, 그다음에 역삼투, 그다음에 한의여가, 뭐 음집 침전, pH 뭐 이런 거, 탁도, 그다음에 냄새 나는 거 이런 거 이제 한의여가법, 그다음 오존산화, 색도 뭐 이렇게 되겠죠. 사실 이 색도라는 것은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나온 이 수돗물을 탁도를 측정하더라도 1 이하로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1 이하로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걸 달성할 수 있느냐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대장균수, BOD, pH, 탁도 취익이 냄새죠. 그다음에 색도 뭐 이것을 처리를 해서 앞에 있는 8가지 목적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별 처리수의 제2용 수질로 보면 아까 본 대로 뭐냐면 총대장균수라고 그랬죠. 총대장균수. 이게 100ml의 개수인데 안 나와야 됩니다. 하천 유지용수는 1000개 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습지용수는 200개 이하고 농업용수는 대충 한 200개 뭐 공업용수는 200개 이하 각기 다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한 200개 이하는 되어야 여러 용도로 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친수용수나 조경용수에는 검출이 안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결합 잔류염소. 그러니까 염소 소독을 해가지고 도시 제2용수의 염소의 농도는 0.2mg/L 이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나니까요. 그 다음에 친수용수도 마찬가지로 0.1 이하가 됩니다. 왜 0.1 이하가 되냐면 이보다 더 크게 되면 하천에 있는 생물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수용수랑 도시 제2용수에는 잔류염소의 농도가 0.1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탁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NTU에서는 2 이하가 되어야 되고, 그죠? 공업용수 좀 높아도 되겠지만, 그 다음에 SS의 하천 유지용수는 역시 하천의 수질을 유지하기에 상당히 힘듭니다. 6 이상이 되면 그 습지용수나 그 다음에 다른데 어디냐면 하천 유지용수에 6 이하가 됩니다. BOD는 3 이하가 되고, 그죠? 3 내지 5 이하가 돼야 되고, TNTP 역시 0.5, TP는 0.5 이하고 TN은 10 이하를 유지를 해야 제2용수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중수도 수질이 있습니다. 그죠? 중수도는 하수도를 설치해서 하수를 처리한 후에 조경용수나 살수용수, 그 다음에 수세식 화장실의 용수, 세차용수, 청소용수로 쓸 때 사실은 규제가 크지 않지만 역시 염수 소독을 합니다. 그죠? 염수 소독을 하는데 화장실의 용수를 같은 경우는 비데 같은 경우로 살갗에 직접 닿는 그런 것은 쓰질 않습니다. 세차, 그 다음 조경용수, 살수용수, 수세식 화장실, 바닥을 청소하는 게 있죠. 그래서 BOD는 10mg 이하고 탁도는 ENTU 이하고 외관은 불쾌하지 않을 것,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수도는 처리를 한 후에 설치를 해야 되는 의무를 법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도별 재처리 공정 분류로 보면 범용 제2용수, 청소용수, 도시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유지용수, 관계용수 이를 보면 주로 이 모래예고를 한다는 것은 SS를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BOD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항목이 SS입니다. 그래서 SS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래예과, 그다음 활성탄, 그다음 마이크로필터, MF 이런 것을 사용해서 범용 제2용수로 사용. 인체 직접 접촉하는 것은 RO가 없습니다. 리버스 오스모시스, 역삼투를 거의 SS는 0에 가깝게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BOD도 상당히 거기에 따라서 SS를 0에 가깝게 만들면 BOD도 0에 가깝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인체에 직접 접촉을 하거나 제2용수를 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 마이크로필터 플러스 리버스 오스모시스 RO, MF 플러스 RO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도 환경용수라는 것이 뭐냐면 환경용수라는 것이 실제로 지하수 충진용, 그 다음에 습지용수, 그 다음에
음용수 수자원 보충 역시 마찬가지로 SS 그다음에 병원균이 없어야 되니까 MF 플러스 R. 그다음 주로 이제 MF 플러스 R로 M 플러스 R로 주로 이제 이런 방법으로 리버스 오스모시스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막 처리를 한다는 거죠. 막 처리를 했을 때 과연 이런 시설을까지 해서 충분히 처리가 된 후에 그 용도에 맞게 처리를 하려면 그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조합해서 모두 가능합니다. 모래와 활성탄, 마이크로필터, 그다음에 리버스 오스모시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생물 반응주의 침지막, 멤브레인 쓰는 거죠. 그래서 SK 모두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국내 사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송도, 경기 부천, 경기 오산, 공주, 천안, 여수, 강진, 부여, 익산 이렇게 되었습니다. 농업용수를 제외하고는 사실 하천 유지용수로 주로 많이 쓰거든요. 복합으로 할 경우에는 주로 염소 소독을 하게 된다. 또는 모래효과 플러스 UV 그다음에 리버스 오스모시스 역삼투를 이제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배출량이 얼마일 때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수도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해외 사례를 본다면 일반 재이용 처리하고 일반 재생 처리, 고도 재생 처리, 자 하이 레벨, 그다음 미디엄 레벨, 그다음 로우 레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관계용으로 쓰고 지하수 함량용으로 주로 많이 씁니다. 지하수 함량용으로.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용도는 하천 유지용수, 청소용수, 관계용수지만 실제로는 이 목적이 뭐냐면 고도 재생 처리는 이제 하수, 지하수 충진, 그다음에 습지 보충수, 그다음에 수목 관리, 수량 관리 뭐 이런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이제 처리 목적이 영양소, NP를 제거하는, 그다음 SS를 제거하는, 특히 이제 토양에 스프레이를 할 때, 이리게이션을 할 때 토양 자체가 필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용균과 더불어 SS를 제거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 처리 용수, 일반 재생 처리하고 고도 재생 처리를 본다면 이 고도 처리를 보면은 이제 AOP 뭐냐면 Advanced Oxidation Process를 쓰고 거기에 따라서 미량의 오염물질인 유기물질도 제거를 하고 세균도 없애고 이런 방법으로 이제 주로 채택을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보면 남미, 중동 이런 데서 일반 재이용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고도 재생 처리를 본다면 미국의 전역의 농지의 지하수 충진을 주로 많이 합니다. 일반 재생 처리는 대부분의 국가 및 지역에서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국외 사례에서 고도 재생 처리는 하이레벨에 본다면 주로 처장에 3차 처리 개념 공정을 추가하는 경우하고 그다음 분리막을 추가하는 방안, 그다음에 MBR 멤브레인 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이제 리버스 오스모시스 그러니까 역삼투 이런 방법으로 이제 고도화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이 용도가 뭐냐면 이겁니다. 지하수 충전. 음용수 자원의 보충은 실제로 지하수를 충전하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하수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수를 펌핑을 해서 다시 처리를 하고 AOP, 옥시데이션
이 Advanced Oxidation Process 또는 분리막을 써서 음용수로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도 재생 처리를 해가지고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국외의 고도 재생 처리의 방법을 본다면 자 이렇습니다. 자 목적이 뭐냐면 NBR이나 BNR 같은 경우는 Biological Treatment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NR 그러면 Nutrient Removal이니까 NP를 제거하는 게 앞단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여과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과 그 다음에 여과라는 것은 주로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MF, 나노 필터 또는 마이크로 필터 이런 걸 주로 씁니다. 앞단에 처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SS가 침전조에서 100% 침전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SS 또는 병원균이 배출이 됐을 때 다른 이 수역을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액티베이트 카본은 이제 활성탄을 하면서 유기물질, 오염물질 이런 것들을 합작을 시켜서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미 SS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유기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활성탄을 씁니다. 그런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미생물이 대장균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UV하고 그 다음에 역시 미세 또는 굉장히 분자량이 작은 유기물질은 이제 AOP Advanced Oxidation Process로 이제 처리를 해서 이제 내보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 양상이 BNR 그다음에 NBR까지 가는데 실제로는 보면 SS를 없애고 역시 마찬가지죠. 이 자체가 여기에도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것은 이제 활성탄, 그 다음에 이제 UV AOP가 제일 끝단에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차 처리 형태의 공정을 다양한 공정 조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분리막을 이렇게 MF, 그 다음에 NF, 나노 필터, 그 다음에 RO까지 하면 실제로 이 정수 필터에 가깝게 수질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하수 처리수 재이용 현황을 보면 2008년, 6년, 7년, 8년, 뭐 10여 년 전의 얘기지만 더 이상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하수도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많은 이 재정을 국가 재정을 투입을 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하는 그 사용률, 이용률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만큼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내에 처리장 내에 그다음에 처리장 밖에 이런 거 보면 세척수, 냉각용수, 청소용수, 희석용수, 식수, 뭐 식수대, 뭐 살수, 그다음에 하천 유지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이게 뭐 한 8가지 용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지만 그죠? 이 전체를 보면 그죠? 2008년, 7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냉각수가 조금 늘어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조금은 늘어나지만 이 증가 폭이 빨리 증가하지 않음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2008년 말 기준으로 7억 톤 정도가 그 다음에 하수처리량이 연간 66억 톤인데 그 재이용량이 이제 10% 넘었으니까 한 7억 톤 정도가 재이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일본, 미국, 그다음에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싱가포르, 호주, 뭐 쿠웨이트 이건 물론 이제 중동에 나죠.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제2용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물이 부족한 나라이고, 그 다음에 UAE 같은 거,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바닷물을 정수를 해가지고 식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2용을 해야 실제로 이 바닷물을 식수로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죠. 다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미국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워낙 지하수가 풍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물이 워낙 부족하고, 일본도 하고 있기는 한데 뭐 그렇지 많지는 않고, 호주도 사막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제 상당히 떨어져 있고 농업을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호주도 사용률이 한 1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라이드가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자, 2006년에 제2용 사업에서 본다면 천안이 15만 톤짜리의 방법이 이제 한트 공법이 있고 대부분 이제 멤브레인들입니다. SBR, HBR, ASP, 그 다음에 이제 DNR, 한트 공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주로 이제 타겟이 뭐냐면 BOD, COD, SSTN, TP.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제2용 유량을 설계를 할 때 3만 톤. 사실 이 3만 톤은 천안의 3만 톤은 하수 제2용을 처리를 해가지고 어디로 보냐면 하천 유지용수로 펌핑을 해가지고 하천의 유지용수를 이렇게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일부는 조경용수 또는 이제 잔디에 물을 주고 뭐 이런 것으로 쓰긴 쓰지만 경기도 오산 같은 경우는 이 제2용을 RO나 MF를 사용을 해서 인근에 있는 반도체 사업체에 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굉장히 복잡한 처리 공정을 거치게 되겠죠. 주로 제일 맨 끝단에는 리버스 오스모시스인 역삼투를 가지고 제대로 처리를 한 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7년으로 본다면 남해, 목포의 남해, 그 다음에 이제 고창, 구미, 보성, 고령, 고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기 구미 같은 경우는 산업용수로 다시 쓰기 때문에 10만 톤, 10만 5천 톤, 그 다음에 고령, 보성, 그 다음에 목포, 남해 이런 데서는 주로 제2용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시설을 환경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8년에는 부여, 익산, 상주, 경산, 제주 뭐 이런 데서 5천 톤에서 3만 톤 이렇게 말씀. 주로 이제 멤브레인 가지고 하겠죠. 멤브레인. 익산 같은 경우는 하처리수를 해가지고 제2용을 하는데 이 타겟이 뭐냐면 BOD, SST, TP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많은 양을 재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산 같은 경우에는 재처리수를 판매를 하는 그 다음에 충남 천안 같은 경우에는 하천수의 유지유량으로 펌핑을 해가지고 하천장으로부터 상류에 있는 상류까지 올려서 하천 유지유량을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대구의 서구 저장에 52만 톤, 안심역에 4만 7천 톤, 굴포천 굉장히 오염이 많이 심했던 하천입니다. 부천 쪽에 있는 이제 굴포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역시 BOD, SSTN, TP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평택, 양주, 고양 뭐 이런 데서도 상당히 많은 양이 활용이 되어 있고 재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양이나 현재의 증설은 별로 되지를 않고 실제로 이 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의왕, 부곡, 천안, 성완 18만 톤에 이제 15만 톤, 그다음 당진, 영암, 경주, 그다음에 구미 뭐 이런 거. 저 산업용수입니다, 그죠? 운평동에
경주에 8만 톤, 영암, 영암은 전라남도 제일 밑에 있는 거죠, 그죠? 남해군 해남, 해남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죠? 영암 이런데 주로 잔디에 물을 주거나 뭐 이런데 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수 처리수의 재이용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학적으로 계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시사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